안녕하세요. 6월 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보시면 정부 주택 공급 방안이 계속 발표되면서 금천구가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여기가 시흥 5동 현장인데요. 438번지 동서 진구, 그리고 933번지 동서 진구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아주 좀 미식적인데요. 성공적 사업을 기원합니다. 이거는 포스코 건설이 적었고요. 최고의 프리미엄 이 편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대림건설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금 가로주택 준비 사업에 지금 눈총을 지금 들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대형 건설사도 입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날 처음으로 발표가 됐죠.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로 가산동 336번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30일 시흥 3동, 4동, 5동은 약간 이 공공 재건축과 다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동마다 다릅니다. 시흥 5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건설사도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흥 4동은 지금 순흥안시 옆쪽에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대를 서로 나눠서 현재 지금 개발 반대 집회도 진행하고 있고 거리 행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시흥 5동에서는 933번지와 438번지에서 민간 투자회사가 개최하는 주민 설명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는 민간 투자회사는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438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933번지고요. 그 왼쪽 끝에가 932번지입니다. 보시면 면적을 좀 만들었는데요. 지금 438번 중에서 여기가 좀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신축 빌라가 들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933번지 같은 경우도 6번지에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시에 투자회사가 그리고 참 예상하기에 면적을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 여기가 영일빌라죠. 영일빌라하고 그 옆에 번지인데 여기가 7,92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원래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가능한데요. 이번에 선도지구는 2만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900제곱미터고요. 그 933번지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277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가 합치면 2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438번지와 933번지가 같이 하나의 조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933번지와 932번지 5,000제곱미터 여기와 두 개를 합쳐서 하나 조합으로 만들고 여기를 하나 조합,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 위에 지금 보시면 932번지, 922번지 아니면 923번지 일부까지 합쳐서 1만 또는 아니면 2만까지 두 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조합이 단일한 사업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이 하나의 투자 사유로 묶어서 이것을 하나 대형 건설사에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일괄 발주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 5동 같은 건 상당히 대단히 큰 규모로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산동 같은 건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금천구청 광장에서 가산동 주민들께서 지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가산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런 가옥주들이 80대 이상으로 전세, 월세 수입으로 좀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더라도 분담금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살아생전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도 차기 반반 정도 나눠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가산동과 시흥 2, 3, 4, 5동은 좀 다릅니다. 위치적으로. 가산동은 가산 디산 지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지형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분들께서 정말 반대를 하는 과정들이고 이거는 공공재건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흥 5동과 시흥 2, 3, 4동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금천구는 가로주택 선도 구역에서 주민 설명을 좀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어제죠. 6월 7일 금천구청 시민대화당에서
시흥 3동 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흥 4동이 진행될 거고요. 시흥 5동은 6월 11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 대상자는 이 가로주택 선도 지역 안에 주민들이고요. 사전에 신청했을 때만이 입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도 6월 7월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고요. 요거 대상은 선도 지역 내 주민들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받고 싶다 하시면 직접 금천구에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 두 가지 사업, 공공 재건축과 가로주택 선도구역 같은 경우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보장되어 있던 용적률 상승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 부분이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금천구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앞다퉈서 지금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금 여기 선정된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분들 모두 다 좀 시끌시끌하고 뒤숭숭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청 광장인데요. 지금 여기는 핵 폐기물통이죠. 그리고 방독면을 쓰는 모습을 있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언제 했느냐? 바로 5월 30일입니다.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서 금천구만 했는데요. 사실 금천구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동작구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을 했고요. 구청 앞에서도 이게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번 거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거고요. 바다의 날을 맞아서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한 금천구 주민 공동행동을 좀 구성키로 했고요. 탈핵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공동실천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4개 단체 5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공동 서명으로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일본이 지난 4월 13일 날이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강요회에서 오염수를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다 하면서 2023년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2년 남은 거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금천구에 한우물 I급 생협 아니면은 한살림 생협 그리고 학부모회 그리고 민주노총 사회구여성회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에너지 살인마을 등이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대응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승환 금천구의회 의장과 함께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민단체 활동과 구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보자라고 의견을 합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독산사동 주민총회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주민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곳도 있고 아직도 투표가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독산사동은 가장 먼저 시작해서 지금 일단 끝났는데요. 지금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가 쭈르륵 있는데요. 4만 명이 쭈르륵 있습니다. 선호도 순이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거는 지금 공동의제 착한 쓰레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는 15명을 했지만 현장 투표에서 153명 물표를 받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68표로 1등에 선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축제 그리고 골목길 리알꽃이 피었습니다. 크랭킨딘 상상마을 그리고 도란도란 웃는 마을 그리고 의제개발비가 각각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의제개발비는 찬반을 묻는 거였고요. 선호도 1번부터 5번까지는 선호도에 따라서 일단은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99명이 최종 합격이 되는데요. 유효 투표수는 507명 그리고 무효가 31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여인원은 538명이었고요. 온라인으로 78명 그리고 현장으로는 46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온라인이 지역에서 사실 온라인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세에서 어떤 상주에 있는 분은 아니라 직장인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참여하면 좋게 하는데 홍보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았는데 일단 독산사동은 이렇게 총회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요거는 독산 1동의 총회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상설 투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표는 6월 11일 11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독산일동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거 사업의 포스터인데 하나의 투표는 독산일동 동네배움터라는 포스터, 그리고 미디어로 놀자 독산일동 마을방송국이고요. 플라스틱 없는 독산일동, 그리고 전시인증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라고 좀 제안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호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사업인 슬기로운 나눔 생활, 홀몸 어르신 돌봄 지원 서비스, 그리고 사진으로 남기는 독산일동 기록 만들기도 역시 독산일동의 사업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여기는 독산 3동입니다. 독산 3동 같은 경우는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금요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거점 투표 같은 경우는 남문시장, 그리고 목화공원 앞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 아니면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총회 일정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지금 독산 4동은 지금 끝났죠. 6월 3일 끝났고, 독산 2동도 6월 4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독산 1동, 그리고 보시면 시흥 1동, 2동 아직 투표가 진행이 중입니다. 6월 10일까지, 그리고 독산 시흥 3동이 6월 9일까지, 그리고 시흥 4동이 11일, 시흥 5동이 1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투표를 온라인 하시려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투표해서 우리 동네 일을 사업을 직접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 4개의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갈비집, 이것도 갈비집, 그죠? 이거는 슈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슈퍼죠. 보시면 이렇게 좀 다르죠. 바로 출입구에 이게 경사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터깃 같은 경우는 이게 경사로가 없이 그냥 계단으로도 올라가는데요. 바로 턱 없이 거기는 출입구가 이렇게 4개의 모든가 이렇게 작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천 장애인복지관에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사로가 있으면 일단 유모차가 가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도 갈 수가 있죠. 전동 휠체어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짐을 나르는 수레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약자들을 위한 이런 편의 시설들은 모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금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경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아파트 30여 곳,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8곳, 병원 약국 2곳, 그리고 공공기관 7곳에서 이렇게 설치했고요. 올해도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게가 있다면, 아니면 건물이 있다면 이런 경사로 꼭 설치를 하고 싶다면 금천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연락해 보시면 방법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권유해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의 2개 단체가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을 했는데 6월 4일 시상식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요분이 바로 습지강지기의 김혜숙 대표님이고요. 여기가 바로 에너지 살인 마을 금화마을의 오희혁 대표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습니다. 금화마을은 독산일동 분소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 분야 단체 우수상을 좀 받았고요. 숲지기 강지기는 도시 녹화 부문 우수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상이 좀 두 단체에게 좀 박수 좀 보내드리고요. 서울시 환경상은 사실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 보전, 그리고 자연순환, 도시 녹화 5개 분야에서 총 21명의 수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수상하신 금화마을과 숲지강지기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 함께 찬찬찬이라는 그 제목인데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1인 가구가 가맹된 밑반찬 가게에서 바우처 카드로 월 4만 원 이내로 반찬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1인 가구가 가능합니다. 1인 가구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맞춤형 급여 대상자, 그리고 공과금 체납 3개월 이상 하신 분,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182만 원 이내 소득 상황이 확인되는 50세에서 64세의
1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하실 곳은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까운 거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 50세에서 64세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계시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가셔서 꼭 신청을 하시라고, 아니면 함께 가셔서 신청을 도와주시면, 아니면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런 분이 계신데 꼭 신청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마 그쪽 복지사가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자동차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6월 2일 금천구 기아자동차 시흥 서비스센터죠. 여기 시흥 1동에 있죠. 에서 장애인들 활동 편의를 위해서 금천구에 이런 레이스용차 한 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2차 지원 대상자는 신청을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최종학력,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면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이면 대학원 졸업한 후에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이고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취업 지원 제도로 뭔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서울시 유사 청년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런 청년수당에 참여하신 분들도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도 이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까지고요. 서울 청년 포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이었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섬선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